고품격 드라 배틀 퀴즈 킹왕짱. 당당히 도전하는 자에게만 퀴즈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도 실력으로 무장한 4명의 학생이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이들 중 단 한 명에게만 킹왕짱의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승부를 기대해보면서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1대1 객관식 퀴즈 1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하는 2라운드, 5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지식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퀴즈왕의 명예.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퀴즈왕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미양중학교 정민서 학생. 어떤 이는 바라고 어떤 이는 꿈꿀 때 어떤 이는 이룬다. 친구들이 꿈꾸고 바라는 이 자리에서 1등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왔습니다. 파이팅! 두 번째 도전자, 수명중학교 이현호 학생. 한 학교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긴장도 많이 되지만 꼭 열심히 해서 1등 하겠습니다. 파이팅! 세 번째 도전자, 창천중학교 양진호 학생. 열심히 노력해서 꼭 좋은 추억 만들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네 번째 도전자, 충현중학교 신동혁 학생. 열심히 노력해서 최소한 3문제는 맞히고 가겠습니다. 파이팅!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1라운드는 1대1 대결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도전자들이 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기본 점수 100점이 주어지고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 틀리면 10점 감점됩니다. 학생 한 명당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문제당 단 한 번씩 뿐이니까요. 두 학생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은 정민서 학생 그리고 이현호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두 학생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서 학생, 오늘 아까 각오를 밝혀줄 때 어떤 이는 꿈꾸고 바랄 때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런 각오가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언제 준비한 거예요? 준비했다기보다는 제가 그 옛날에 마이클 조던이 했던 말 되게 빠져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마이클 조던의 명언 치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명언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각오로 오늘 상황하고 굉장히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좋은 성적 기대해 볼게요. 정민서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현호 학생도 아까 1등이 목표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자신 있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1라운드에서의 목표는 몇 문제? 3문제 이상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3문제 이상. 일단 1대1 대결에서 정민서 학생은 이기겠다, 이기고 가겠다. 그런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역시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어쨌든 꼭 열심히 해서 1등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현우 학생을 위해서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아는 학생은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신맛을 내는 물질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수소이온. 정민수 학생. 답은 1번 수소이온 하겠습니다. 1번 수소이온. 정답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정답 1번 수소 이온이 정답이었습니다. 문제가 나가자마자 바로 정민서 학생이 정답을 맞췄고요. 120점이 됐습니다. 자, 바로 두 학생 모두에게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지구상의 대륙 중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대륙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오세아니아, 2번 아시아. 이현호 학생, 답은 2번 아시아입니다. 2번 아시아.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현호 학생이 정답을 가져갑니다. 역시 20점 획득하면서 두 학생 나란히 120점이 됐습니다. 자, 과연 세 번째 문제 정답자는 누가 될까요? 문제 바로 드립니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가장 먼저 입장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영국, 2번 미국, 3번 그리스. 정민수 학생, 답은 3번 그리스 하겠습니다. 3번 그리스.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정답 3번 그리스였고요. 이번 문제는 역시 정민수 학생이 맞히면서 140점이 됐습니다. 두 학생 엎치락뒤치락 한 문제씩 맞히고 있는데요. 과연 네 번째 문제 정답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문제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세계력, 2번 그레고리력. 이현호 학생, 답은 2번 그레고리역입니다. 2번 그레고리력.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 그레고리력 2번이었습니다. 이현우 학생이 몇 문제 맞히면서 역시 140점. 바로 따라 붙었는데요. 마지막 한 문제만 남겨두고 있는데 과연 이 1대1 대결에서의 승자는 누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노란색의 보색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초록색, 2번 남색. 이현우 학생, 답은 3번 파란색입니다. 3번 파란색. 틀렸습니다. 자, 문제와 보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노란색의 보색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초록색, 2번 남색, 3번 청록색. 자, 기회는 정민서 학생에게만 있고요.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정민서 학생, 2번 남색 하겠습니다. 2번 남색. 아, 정답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정답 2번 남색이었습니다. 정민서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160점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마쳤습니다. 정민서 학생이 160점, 이현우 학생이 130점을 기록합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합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은 양진우 학생 그리고 신동혁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두 번째 대결 앞두고 있는 두 학생 역시 만나보겠습니다. 양진우 학생, 어떤 계기로 킹왕짱에 출연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 원래 학교에서는 다른 친구가 추천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저를 추천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원래 추천받았던 친구의 추천으로 나오게 됐군요. 그 친구에게 내가 잘해보겠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친구야, 그래. 잘해서 우승은 못하더라도 꼴찌는 안 할게. 우승은 못하더라도 꼴찌는 안 할게. 양진우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신동혁 학생. 아까 각오를 밝힐 때 최소 3문제는 맞히겠다고 했거든요. 1라운드에서 3문제 다 맞히면 어떡해요? 그럼 다 맞추는 거고 나중에 더 맞출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오, 굉장히 자신감이 보기 좋습니다. 1라운드 임하는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도 1라운드 때는 적어도 2문제 맞추고 가겠습니다. 1라운드 때는 적어도 2문제는 맞히겠다. 자, 신동혁 학생 역시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역시 아주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럼 두 학생에게 주어지는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수렴형 경계에 속하는 지형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열곡대, 2번 해구, 3번 변환단층.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첫 번째 문제에 정답자가 없었네요. 정답은 2번 해구였습니다. 해구는 수렴형 경계에 속하는 지형입니다. 열곡대는 발산형 지형, 변환단층은 보존형 지형입니다. 자, 아쉽게 첫 번째 문제는 두 학생 모두 놓치고 말았는데요. 점수 그대로 유지됩니다. 각각 100점씩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반드시 정답을 맞춰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양분의 저장 형태가 다른 식물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양파, 2번 포도, 3번 벼. 양진우 학생, 답은 1번 양파 하겠습니다. 1번 양파. 틀렸습니다. 자, 10점 감점됩니다. 기회는 신동혁 학생에게만 있고요. 제한 시간 나갑니다. 신동혁 학생, 답은 3번 벼입니다. 3번 벼.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은 3번 벼였습니다. 신동혁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20점을 획득해서 120점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고려 시대의 대표 수출품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금, 2번 비단, 3번 인삼. 신동혁 학생, 답은 1번 금입니다. 1번 금. 틀렸습니다. 양진우 학생, 답은 2번 비단입니다. 2번 비단.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은 2번 비단이었습니다. 이번 문제는 양진우 학생이 정답을 맞히고 신동혁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각각 110점씩이 됐습니다. 양진우 학생 정답을 맞히고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어떤 의미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긴장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세 문제 푸는 동안에도 두 학생의 긴장이 좀 누그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외치면 큰 박수 보내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남아있는 두 문제 중 첫 번째 문제.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의성어는 어느 것일까요? 1번 쨍쨍, 2번 짹짹. 양진우 학생, 답은 2번 짹짹입니다. 2번 짹짹. 정답입니다. 네, 2번 짹짹이 의성어였습니다. 양진우 학생이 이번 문제 정답까지 맞히면서 130점이 됐고요.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의 정답자는 누가 될지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지진파 중 S파가 통과할 수 있는 상태는 어느 것일까요? 1번 기체, 2번 액체. 신동혁 학생, 답은 3번 고체입니다. 3번 고체. 정답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의 정답은 3번 고체였습니다. 정답자는 신동혁 학생이었습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이 끝났습니다. 양진우 학생이 130점, 신동혁 학생이 130점을 기록합니다. 킹왕짱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 1라운드 결과
1라운드 1조 대결에선 엎치락 뒤치락 치열한 접전 끝에 정민수 학생이 160점으로 선두. 이현우 학생은 두 문제를 맞췄지만 한 번의 판정과 함께 130점을 기록했다. 1라운드 2조 대결. 안타깝게 정답자가 없었던 첫 번째 문제. 하지만 침착하게 문제에 임했던 양진우, 신동엽 학생은 나란히 130점을 기록했다. 이제 몸풀기는 끝났다. 자신 있는 분야를 공략해 점수를 획득할 2라운드가 지금 펼쳐진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4명의 대결 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고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됩니다. 9개의 키워드 중에서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보너스 점수 문제를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9개의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단종, 동화, 수증기, 산, 영양소, 눈, 식물, 원리, 바다. 자,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는데요. 평소에 자신 있었던 과목은 어떤 건지, 그런 과목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지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하겠습니다. 4학생 중에서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정민수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저는 식물 선택하겠습니다. 식물. 자, 식물을 선택했습니다.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식물. 잘 듣고 정답을 아는 학생은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식물 문제 드립니다. 식물의 뿌리와 줄기 끝에는 식물의 생장을 담당하는 생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장점을 보호하는 조직은 무엇일까요? 이현우 학생, 답은 뿌리골무입니다. 뿌리골무. 정답입니다. 네, 뿌리골무 정답입니다. 뿌리골무는 뿌리 끝에 있는 모자 모양의 조직입니다. 생장점을 감싸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현우 학생이 뿌리골무 정답을 맞히면서 160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민서 학생과 동점이 됐습니다. 공동 1위가 됐는데요. 공동 1위가 된 소감 한마디 듣고 싶어요. 지금 살짝 입가에 미소가 보이는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1등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약간 편해집니다. 마음이 약간 편해졌군요. 그래서 입가에 미소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원리 하겠습니다. 원리. 자, 두 번째 키워드 원리를 선택했습니다. 원리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영국의 전기공학자가 전기기술의 기초를 학생들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 고안한 것입니다. 발전기의 기본 원리로 자기장 속 도체가 움직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이현우 학생, 전자기 유도 원리. 답은 전자기 유도 원리입니다. 전자기 유도 원리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됩니다.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정확한 정답을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발전기의 기본 원리로 자기장 속 도체가 움직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이 법칙은 무엇일까요? 이 법칙에 따르면 자기장의 방향과 운동 방향을 알면 유도 전류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정민수 학생, 답은 렌츠 법칙 하겠습니다. 렌츠 법칙 틀렸습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양진우 학생, 플레밍 원리로 하겠습니다. 플레밍 원리 틀렸습니다. 자, 기회는 없습니다. 3번의 기회 모두 다 소진됐고요. 정답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었습니다. 양진우 학생이 정답에 가까웠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유도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 도체의 운동 방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 정답자는 없었고 3명의 학생이 감점을 당했습니다. 정민수 학생 140점이 됐고요. 이현우 학생 140점이 됐고요. 양진우 학생 110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요.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전 문제 정답자 이현우 학생이 다시 한번 키워드를 선택해 주세요. 영양소 하겠습니다. 영양소. 자, 영양소를 선택했습니다. 자,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힐 경우 60점이라는 큰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점수 60점이 걸려있는 키워드 영양소 문제 드립니다. 이 영양소는 뼈에 주로 함유돼 있어 뼈와 혈장 기능을 담당합니다. 결핍 시 저칼슘 혈증, 부정맥. 정민수 학생, 답은 칼슘 하겠습니다. 칼슘.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이 영양소는 뼈에 주로 함유돼 있어 뼈와 혈장 기능을 담당합니다. 결핍 시 저칼슘 혈증, 부정맥,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눈가가 파르르 떨리는 현상은 이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이현우 학생, 답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마그네슘. 정답입니다. 네, 마그네슘 정답입니다. 마그네슘은 인체 내에서 칼슘, 인과 함께 뼈의 대사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과다 복용 시 고마그네슘 혈증으로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이현우 학생이 60점을 가져가면서 200점으로 단독 선두가 됐고요. 다음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수증기 하겠습니다. 수증기. 자, 다음 키워드는 수증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수증기 문제 드립니다. 물체를 서서히 냉각시키면 공기 속에 수증기가 응결돼 양진우 학생, 답은 이슬점입니다. 이슬점. 이슬점.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 이슬점이었습니다.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냉각되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고 공기는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데요. 응결이 시작되는 이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자, 양진우 학생이 30점을 획득하면서 140점이 됐고요. 다음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양진우 학생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 하겠습니다. 동화. 자, 다음 키워드 동화. 동화가 선택됐습니다. 자, 그럼 동화 문제 드립니다. 덴마크 출신의 이 작가는 창작 양진우 학생, 답은 안데르센입니다. 안데르센. 정답입니다. 네, 안데르센 정답입니다. 안데르센은 덴마크의 동화 작가인데요. 기발한 상상력과 화려한 묘사, 독특한 내용을 소재로 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어느덧 중반을 달리고 있는 2라운드. 첫 번째 문제와 보너스 문제까지 마친 이현우 학생이 단숨에 단독 선두로 올라서고 두 문제를 연달아 맞히며 자신감을 회복한 양진우 학생이 그 뒤를 쫓고 있는 가운데 정민수 학생은 가장 높은 점수로 시작했지만 두 번의 감점으로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 한 번도 보조를 누르지 않은 신동엽 학생은 조금 더 분발해야 하는 상황. 과연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학생은 누가 될지 도전자들의 대결을 끝까지 주목하라. 이제 4문제 남아 있고요. 이 4문제 안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우 학생이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단종 하겠습니다. 단종.
자, 다음 키워드 단종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단종 문제 드립니다. 계유정난 이후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단종의 충신들은 세조에 대한 반발로 단종의 복위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실행 전 발각돼 모두 처형되거나 스스로 이현호 학생, 답은 사육신입니다. 사육신.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 사육신입니다. 사육신은 1456년 단종의 복위를 계획하다 발각돼 처형당한 6인의 충신을 말합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충제를 상징하는 인물들로 여겼습니다. 자, 이현우 학생, 어느 부분에서 정답을 확신했나요? 단종의 충신이고 발각됐다는 걸 들었을 때 사육신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단종의 충신이고 발각됐다는 걸 들었을 때 사육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정답 잘 맞춰줬습니다. 30점을 더 획득하면서 230점으로 앞서 나가고요.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3문제입니다. 다음 키워드 선택하겠습니다. 이현우 학생. 눈 하겠습니다. 눈. 자, 다음 키워드는 눈입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정답을 아는 학생은 주저없이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눈 문제 드립니다. 망막에는 황반과 이것이 있는데요. 양진우 학생, 답은 맹점입니다. 맹점 정답입니다. 네, 맹점 정답입니다. 시신경의 통로인 맹점은 눈 안에서 시신경 다발이 모이는 곳을 말합니다. 맹점에는 상이 맺히지 않기 때문에 뇌에서는 지각할 수 없습니다. 자, 양진우 학생 이번 문제 정답 맞히면서 200점이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2라운드 문제는 2문제입니다. 이 2문제 중에 한 문제는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2개의 키워드 중 보너스 점수가 숨어있는 키워드는 어떤 걸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 선택할게요. 양진우 학생 선택해 주세요. 바다 하겠습니다. 바다. 자, 다음 키워드 바다를 선택했고요. 자, 이번 키워드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키워드입니다. 이번 문제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60점이 걸려있는 키워드 바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1953년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을 체결한 직후 설정한 해안 경계선입니다. 한강 하구에서부터 11개의 좌표를 이은 것으로 남과 북의 경계가 되는 이 선은 이현우 학생, 메가더라인 하겠습니다. 메가더라인.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되고요. 남아있는 기회는 2번입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아쉽습니다. 정답을 들으면 학생들 정말 아쉬워할 것 같아요. 정답은 북방 한계선이었습니다. 북방 한계선이 정답이었고요. 북방 한계선은 한강에서부터 이어지는 서해 5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기준으로 하며 군사적 마찰을 막고 영해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자, 이번 문제 북방 한계선 정답을 맞힌 학생은 없었습니다. 60점을 획득한 학생은 없었고요. 이현우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20점 감점이 되면서 210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2위인 양진우 학생과는 단 10점 차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2라운드 문제는 단 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전 문제 정답자 양진우 학생이 외쳐주세요. 산 하겠습니다. 산. 자,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는 산입니다. 2라운드 마지막 문제 정답자는 누가 될지 키워드 산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낮은 지대에서 고도가 높은 고지대로 이동했을 때 산소가 희박해지면서 나타나는 신동혁 학생, 정답은 고산병입니다. 고산병. 정답입니다.
네, 고산병 정답입니다. 고지대로 올라가면 공기 중 산소 농도가 점차 떨어지고 동맥 혈액에 녹아있는 산소가 줄어들어 저산소증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원인으로 고산병이 발생합니다. 자, 신동혁 학생이 2라운드 마지막 문제를 맞히면서 160점이 됐고요. 이렇게 2라운드 9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현우 학생이 210점, 양진우 학생이 200점, 신동혁 학생이 160점, 정민수 학생이 120점을 기록합니다. 학생들의 도전 정신이 돋보였던 2라운드 결과 역전의 쾌거를 보여준 이현우 학생이 단독 선두. 탄력을 받은 양진우 학생은 선두와의 점수 차이를 단 10점으로 좁히는 데 성공하고 조용히 기회를 엿보던 신동혁 학생은 마지막 문제를 맞춰 기분 좋게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됐다. 감점의 타격이 컸던 것일까? 정민수 학생은 추가 점수 획득 없이 이번 라운드를 마쳤다. 도전자들 모두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해야 할 때 준비된 자만이 넘어설 수 있는 3라운드가 지금 시작된다. 파이널 라운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라운드. 3라운드는 총 5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도전자는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개의 문제 유형을 공개합니다. 자, 5가지 문제 유형이 공개됐습니다. 추리, 빈칸, 암산, 영상, 초성 이렇게 5가지의 문제 유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추리 문제입니다. 3개의 단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답을 추리해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유형 추리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를 보고 연상되는 답은 무엇일까요? 박영효, 양진우 학생,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재헌절 하겠습니다. 재헌절 틀렸습니다. 자, 정민수 학생, 답은 태극기 하겠습니다. 태극기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태극기였습니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태극 문양과 건곤 감리의 사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물포 조약 후 사절단으로 일본에 파견된 박영효가 처음 사용했으며 1883년 조선의 국기로 채택됐습니다. 자,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정민수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30점을 획득했습니다. 150점이 됐습니다. 자, 정민수 학생, 2라운드 때는 기가 좀 많이 죽어 있었거든요. 3라운드 시작하면서 첫 문제 맞췄는데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제가 처음에 버저를 빨리 처음으로 못 눌렀는데 그래도 정답은 제가 맞췄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맞췄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3라운드 때 전략을 잘 세워서 좋은 성적 거두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빈칸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두 번째 문제 유형 빈칸 문제 드립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임금의 호칭은 무엇일까요? 신라 혁것의 정민수 학생, 답은 차차웅 하겠습니다. 차차웅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 차차웅이었습니다. 신라에서는 임금을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등의 특별한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혁것에는 거서간이라고 불렸으며 그의 아들 남해는 남해 차차웅으로 불렸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까지 정민수 학생이 연달아 두 문제를 맞췄는데요. 공동 2위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3라운드 문제는 3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학생들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지 남아있는 3문제 역시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유형 암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수를 잘 생각하고 암산한 다음 답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유형 암산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의 합은 무엇일까요? 6.25 전쟁 발발 연도 더하기 이현우 학생 답은 1955입니다. 1955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 1955 맞습니다. 6.25 전쟁의 발발 연도가 몇 년이죠? 1950년입니다. 1950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 5년입니다. 맞습니다. 더해서 1955가 정답이었고요. 이번 문제 정답 이현우 학생이 잘 맞춰주면서 30점을 획득했고요. 240점으로 더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유형은 영상 문제입니다. 영상과 함께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네 번째 문제 유형 영상 문제 드립니다. 이탈리아 예술가인 이 사람은 르네상스의 거장으로 회화, 조각, 건축 분야에서 양진우 학생, 답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정답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예술가이다. 특히 1512년에 완성한 로마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린 천지창조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 문제 유형은 초성 문제입니다.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지는데요. 문제를 들으면서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답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파이널 라운드 진출자가 가려질 3라운드 마지막 문제 초성 문제 드립니다. 이 직업은 날씨를 예측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현우 학생, 답은 기상예보관입니다. 기상예보관. 정답입니다. 네, 기상예보관 정답입니다. 기상예보관은 각종 기상관측 기기들의 자료와 대기과학을 이용해 기상 상황을 분석하고 날씨를 예보하는 일을 합니다. 자, 3라운드 마지막 문제 이현우 학생이 맞히면서 270점으로 더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동혁 학생이 아쉽게 여기서 도전을 마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땠어요? 그래도 방송국에 와본 게 처음이라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응원을 해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꼴등만은 면할 생각으로 여기 왔었는데 그래도 막상 꼴등하니까 좀 아쉽네요. 아쉽네요라고 정말 솔직한 심경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오늘 열심히 해준 신동혁 학생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이현호 학생, 그리고 양진우 학생, 정민서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3라운드) 최종 결과 신중함과 신속함으로 두 문제를 맞힌 이현호 학생 요지부동 1위. 그 뒤를 바짝 추격하며 역전의 기회를 노리는 양진호 학생이 2위. 더 이상 물러설 것은 없다. 정답을 맞히겠다는 일념으로 끈기 있게 도전한 정민서 학생이 3위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 아쉽게도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신동혁 학생은 여기서 도전을 멈춰야 한다. 3명의 도전자들이 펼치는 진정한 지식 대결. 파이널 라운드 스타트!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미양중학교의 정민서 학생, 수명중학교의 이현우 학생, 그리고 창천중학교의 양진우 학생의 파이널 라운드 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킹왕짱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는 세 학생인데요. 정민서 학생, 아까 다짐처럼 역전을 하고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해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솔직히 점수 차가 좀
크게 난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3라운드 문제가 5개밖에 되지 않아서 역전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 편히 내려놨더니 더 좋은 결과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마음 편히 내려놨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군요. 하지만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마음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앞에 있는 경쟁자 두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정민수 학생의 각오를 두 친구에게 도전장을 던지듯이 한번 밝혀주세요. 나 지금 어차피 꼴찌라서 막 누를 거니까 긴장 타라. 어차피 꼴찌라서 막 누를 거니까 긴장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앞에 있는 두 학생은 또 뭐라고 답을 해줄지 궁금한데요. 양진우 학생의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지금 정민수 학생이 긴장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이제 떨어질 데도 없으니 저도 막 누르겠습니다. 나도 막 누르겠다. 그럼 옆에 있는 이현우 학생을 일단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이현우 학생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결과는 잘 모르지만 방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방심하지 마라.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우 학생 두 학생의 일단 도전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점수 차가 좀 나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선 배점도 높기 때문에 쉽게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요점은 맨 마지막 말에 있었던 것 같아요. 1등 할 거야 이렇게 살짝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는데 이현우 학생의 다짐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킹왕짱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세 학생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널 라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각 키워드 속에는 30점, 50점, 100점의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리면 30점 감점됩니다. 아직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 학생 모두에게 킹왕짱이 될 기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세 학생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이현우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퀴 하겠습니다. 퀴. 자,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퀴를 선택했고요. 30점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30점이 걸려있는 키워드 퀴.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무장이자 정치가로 1590년 일본의 통일을 이뤘습니다. 영토 야욕이 컸던 이 인물은 영을 정민수 학생, 답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답입니다.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답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에게 해군이 전멸당하고 임진왜란에 실패함으로써 그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문제 정답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민수 학생이 맞히면서 210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진우 학생과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단독 1위인 이현우 학생과 두 학생의 점수 차는 60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를 선택해 봐야 할 텐데요. 정민수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즈 하겠습니다. 즈. 자, 즈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번 문제 100점이 걸려 있습니다. 큰 배점이 걸려 있는데요. 세 학생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점이 걸려 있는 파이널 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 즈. 문제 드립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4가지 맛을 짠맛, 신맛, 단맛, 쓴맛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 맛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특유의 독립적인 이현우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감칠맛입니다. 감칠맛. 정답입니다. 네, 감칠맛 정답입니다. 감칠맛은 생리학적으로 그 존재가 인정된 독립적인 맛입니다. 표고버섯의 구안일산나트륨, 다시마의 글루탐산나트륨, 그리고 옥시글루탐산과 같은 물질이
감칠맛이라고 불립니다. 자, 100점짜리 문제였는데요. 이현우 학생이 100점짜리 문제 정답을 맞히면서 370점으로 점수차를 벌려놨습니다. 아, 좀 전까지만 해도 조금은 불안했을 것 같은데 100점을 가져간 소감이 어떤가요? 한 걸음 더 굳힌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붙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시작부터 시종일관 이현우 학생은 자신감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끝까지 좋은 결과를 유지할 수 있을지 다음 키워드 역시 이현우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왕 하겠습니다. 왕! 자, 왕을 선택했습니다. 50점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부모에게 유전된 열성 유전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나 생물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자, 양진우 학생이 눌렀는데요. 정답은 보인자입니다. 보인자 정답입니다. 네, 보인자 정답입니다. 열성 유전이 되는 장애는 개체에 따라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보인 상태라고 하고 그 개체를 보인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50점을 양진호 학생이 가져가면서 260점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2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학생이 킹왕짱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양진우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짱 하겠습니다. 짱! 자, 짱을 선택했고요. 50점짜리 문제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이현우 학생이 맞힌다면 오늘의 킹왕짱은 이현우 학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0점이 걸려있는 짱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단어를 편리하게 찾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우물정자와 단어를 붙여 쓴 것으로 공유, 소통의 자, 정민서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태그 하겠습니다. 태그.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이것은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단어를 편리하게 찾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우물정자와 단어를 붙여 쓴 것으로 공유, 소통의 기능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퀴즈 킹왕짱 파이널 라운드 50점이 걸려있는 짱 문제. 이번 문제를 아무도 맞히지 못한다면 이윤호 학생이 킹왕짱이 된다. 킹왕짱의 탄생이냐, 정민서, 양진호 학생의 반격이냐. 과연 결과는?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이 문제 아무도 맞히지 못할 경우 이현우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정답은 해시태그였습니다. 해시태그. 여러분들 많이 쓸 텐데요. 학생들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해시태그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우물정자와 단어를 붙여서 특정 단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기능입니다. 이것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관심 분야 또는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킹왕짱이 결정이 났습니다. 현재 이현우 학생이 370점이고요. 2위인 양진우 학생이 260점인데요. 남아있는 키워드 킹을 뒤집어 보면 남아있는 점수가 100점입니다. 이미 두 학생의 점수 차가 100점을 넘어서 110점 차가 나기 때문에 오늘의 킹왕짱이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의 킹왕짱은 370점을 기록한 이현우 학생입니다. 오늘의
킹왕짱 이현우 학생에게 100만 원의 농협 장학금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이현우 학생, 계획대로 됐어요, 진짜. 네. 지금 기분이 어때요? 1등에서 행복하긴 한데 마지막을 좀 찝찝하게 끝내서 약간 아쉽습니다. 아, 마지막 문제 해시태그를 놓친 게 아직도 아쉬운가 봐요. 그것도 있고 그냥 문제 안 풀고 1등 했다는 게 약간 아쉽습니다. 정말 이게 배움을 향한 학생들의 자세라고 봐야 할까요? 마지막 문제를 끝까지 아쉬워하는 1등 킹왕짱의 모습마저 저희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현우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정민서 학생도 3라운드 때부터 추격을 해서 파이널 라운드까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오늘 함께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틀렸던 문제가 아쉽다기보다는 맞았는데 아는데 못 맞은 그런 문제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래도 저보다 훨씬 똑똑한 친구가 킹왕짱 된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지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민서 학생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양진우 학생은 오늘 어땠어요? 저의 목표였던 파이널 라운드는 진출해서 일단 후회는 딱히 없고요.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는 우리 학생들인데요. 신동혁 학생까지 오늘 멋진 도전을 보여줬고 또 새로운 우정까지 쌓아간 4명의 학생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식을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지식을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공자의 말인데요. 이 말처럼 지식을 쌓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공부를 제대로 즐기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퀴즈왕이 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고 먼 길 달려와 주셔서 응원해주신 부모님이랑 동생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노력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